안녕하세요. 해주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여름다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너무 덥고요. 또 다른 일부 지역은 이 태풍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모쪼록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덥고 지친 날 조금 더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거겠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은 아무래도 에어컨도 조금 더 마음 놓고 틀 수 있잖아요. 저희가 조금 더 시원한 여름 나기를 위해 이 시간 해주가 조금 더 알찬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해주가를 조금 더 똑똑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는 건데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 해주가를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이트 맨 위에 저희 해주가 홈페이지가 뜹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의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이 사진 옆에 이력이 뜨고요. 그 아래에 또 무료 채팅방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더 아래에는 라이브 방송에 들어올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방송 다시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그동안 방송했던 해주가 VOD가 쭉 뜨는데요. 강의 복습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재미있게 즐기다 가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주가 준비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가상화폐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분과 함께 한다면요. 어려운 가상화폐도 이제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텐데요. 어떤 분과 함께 하실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항상 어렵지 않게 이 코인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서성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더 코인이 쉬워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오늘도 조금 더 쉽고 재미있는 강의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오늘도 쉽고 재미있게 코인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어떤 강의 좀 준비를 해주셨는지 간단하게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그 코인 시장 자체가,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뭔가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시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시장이었던 주식시장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코인의 투자에 접근하면 좋을지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에 대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오늘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해주가 깜짝 퀴즈도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간 퀴즈에 대한 정답 아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세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우리 서성민 전문가의 유료 방송 3일 체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정말 좋은 기회니까 지금 이 시간 꼭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바로 퀴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퀴즈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가상화폐 자금 모집 방법은 자, 1번 IPO, 자, 2번 ICO, 3번 IMF. 네, 오늘 강의 잘 들어보시면 이 중에 정답이 들어있고요. 우리 당첨되신 시청자분께는 이제 제 방송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어떻게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정답 아시는 분은 바로 보내주시고요. 조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시고 방송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중간중간 힌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 저희는 본격적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 이 새로운 시장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하는 과정이 있죠.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과정입니다. 뭐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복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잊어버리시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복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특성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할 수 있었던 장부의 기능 플러스, 네, 우리가 튜링 완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튜링 완전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사를 함으로써 복잡한 계약까지 다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능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블록체인 내에서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더리움의 특성으로서 DApp, 즉 분산화된 어플리케이션의 플랫폼으로서의 이더리움의 특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분산화됐다는 것 자체가 뭔가 매개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자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1대1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마저도 블록체인 내에서 구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장성 측면에서도 부각받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린 게 ICO와 토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ICO라는 단어를 꼭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ICO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ICO와 토큰 과정에서 토큰을 발행을 직접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화폐를 발행하고 일종의 회원권처럼 쓰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뭔가 블록체인 1.0이라는 비트코인을 넘어선 그러한 블록체인 2.0의 기능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다음 화면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주요 목적이 가치 저장과 지불의 수단으로서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플랫폼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주요 목적이 분산화된 어플리케이션의 플랫폼으로서 쓰이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소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글의 뭐 안드로이드라든가 애플의 iOS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플랫폼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러한 가상화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행량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비트코인은 한정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채굴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뭔가 희소성 측면에서 더 희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발행량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앞서지만 발행량이 제한이 돼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상화폐와 주식을 비교하는 목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가상화폐라는 건요, 기존에 없었던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즉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뭐지? 대체 뭐지? 거기에다가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에 대한 부분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었던 금융시장을 갖고 와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세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이더리움이 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뭔지 조금 생소하시고 어려웠다라는 측면이 있으시다면 오늘은 특히나 이 어려운 금융시장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좀 TV 가까이 오셔서 잘 적으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새로운 금융시장의 금융상품이 도래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실 테고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도 모르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주식시장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집중하자.
이런 부분이 호재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자. 이게 오늘의 목적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권의 인정을 받는지 자체가 불투명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안 되고 어떤 나라는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됐다가 안 됐다가 그리고 어떤 때는 거래가 됐다가 어떤 때는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자 이런 부분들 규제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꼭 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정리해 드린 부분이에요. 기존에 존재하는 금융상품의 투자법을 통한 원칙과 기준의 확립, 즉 기존의 금융시장은 주식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은 어떠한 공통점과 비슷한 점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 이런 경우엔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구나. 얘는 이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자세하게 공부하실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의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내가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투기는 모르고 하면 투기입니다. 자, 부동산 투기, 땅 투기. 잘 모르고 뛰어들었을 때 가상화폐 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별로 가상화폐에 관심이 없으시다가 M모모 방송국에서 그것이 알고 모모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소개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붐이 한층 더 이른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매수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물론 가격은 올라갔겠죠. 자,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을 냈으니까 이게 투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수익이 났든 안 났든 이거는 결과론적이지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인 즉슨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비트코인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투자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이란 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정보가 힘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시고 가상화폐 개별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조가 복잡한 데다가 새로운 코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좋은 코인인지 어떤 것이 없어질 코인인지에 대한 정보가 일단 부족하시고요. 그걸 선별해낼 수 있는 기초 지식도 부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걸 보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는 재무제표는 항상 한 발 늦은 재무제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이 끝나고 나서 발표된 재무제표는 이미 주가가 모두 반영이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한들 수익을 쉽게 내실 수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가설 하나가 있는데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자, 약간 어려운 경제 개념인데 자,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장은 효율적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그 가격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그러한 가설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자, 비트코인이 요만큼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 오른 가격에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호재 정보가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매수하거나 아니면 먼저 노력을 해서 노력한 만큼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노력 부분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위에 만약에 어떤 그 제품이 많이 팔린다라고 했을 때 이 제품이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 찾아서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다. 자, 이거는 발빠른 투자자의 발빠른 매수 방법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 회사는 제품이 대박났기 때문에 실적 반영이 나중에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런 투자는 실패하지가 않습니다. 왜? 노력했기 때문에 그만큼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가상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가상화폐의 백서를 쳐다본다거나 그 백서를 해석해보고 CEO가 누군지 그리고 개발진이 누군지 찾아보면서 노력을 하신 분들은 그만큼 초과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노력들 자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전문가들이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상기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상당히 중요한 공부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열심히 들으셔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주식의 취득 방법이 있고요. 가상화폐의 취득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주식은 매수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가상화폐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장된 주식은 장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상장 전에 주식은 장외 매수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장외 매수라는 건 아무래도 기업 공개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요. 다만 상장이 되었을 때는 그만큼 초과 수익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가상화폐 시장이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가상화폐는 취득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굴의 과정이 있는데요. 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채굴이란 거, 채굴.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처음에는 채굴 방식으로밖에 얻을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가 비트코인을 처음에 채굴했을 때는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의 한정된 수량을 발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채굴이 되면 될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리시는 부분, 과연 채굴이 무엇일까요? 이 채굴이란 단어 자체가 땅을 파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채굴은 수식에 대한 연산 과정인데요. 자, 이거를 컴퓨터끼리 경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 비트코인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팅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비싼 컴퓨터, 좀 더 비싼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지분 증명 방식을, 그러한 증명 방식을 우리가 POW,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얘와 얘가 경쟁을 해서 얘가 작업에서 이겼다를 증명을 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얻게 되는 과정을 채굴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채굴을 통해서 우리가 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코인을 획득하는 방법 자체가 해당이 되는 코인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채굴 방법이 꼭 이런 컴퓨팅 능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SNS에 좋아요를 받으면 채굴이 되는 방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그러한 코인들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에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거래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각각 거래소별로 코인들을 상장시켜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붐이 일고 있는 ICO라는 게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ICO라는 건 가상화폐의 자금 모집의 방법입니다.
예, 자금 모집의 방법 중에 하나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 자금 모집에 참여를 함으로써 코인을 배분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거래소를 살펴봤을 때 주식은 단일 거래소입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 뭐 코넥스까지 있지만 어쨌든 그 내에서밖에 거래가 안 되고요. 가격은 하나로 거래가 됩니다. 예, 모든 투자자가 분들이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반면에 자, 가상화폐는 거래소별 가격이 다릅니다. 자, A라는 코인이 뭐 업비트에서는 200원, 뭐 빗썸에서는 300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거래소별로 가격이 상이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금 모집 방법이 있는데 자, 아까 퀴즈 나갔죠? 네, 퀴즈 나갔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인데요.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IPO라는 과정을 통해서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하고요. 얘를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자, 기업을 공개하고 재무제표를 공개함으로써 네, 선량한 투자자들이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게 기업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자, 이러한 과정을 IPO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는 뭐라고요? ICO. 예, 이 C의 약자가 뭡니까? 코인이죠. 그래서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코인을 공개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ICO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해가지고 어떠한 코인을 만드는 데 쓰고 그리고 기술력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식은 내가 투자에 성공했구나라는 기준으로 뭘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가가 상승했을 때 아, 투자에 성공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얻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투자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ICO를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상장이 되었을 때 투자가 성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당연히 투자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차이점이 조금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구성 요소는요. 실적과 기대감이 합쳐져서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앞으로 기술력을 통해서 많이 벌 수 있는 회사들도 관심을 받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합쳐져서 주가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주식은 실적과 기대감 측면에서 가격이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근데 코인 시장은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을 내고 있는 코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코인이 도대체 어떠한 실적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형체도 없고요. 도대체 얘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잘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은 오로지 뭘로 형성이 된다? 기대감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고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강조와 함께 다음 화면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방법 기초 비교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투자하고 코인 시장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오늘부터 지금부터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합해서 내가 코인의 투자자로서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보실게요. 자, 주식은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은 기본적 분석 뭐 보면 되나요? 실적 보면 되니까 재무제표 보면 되죠.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상화폐는요, 재무제표라는 게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백서, 화이트 페이퍼라는 게 있고요. 자, 얘는 원래 영국 정부에서 사용하는 하얀 종이에요. 네, 정부의 정책을 담은. 그런데 요 용어를 따와서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는 백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시겠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해석해 드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서를 통해서 뭘 파악을 하셔야 되느냐? 과연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 자, 그리고 개발진들을 잘 봐야 됩니다.
과연 과거에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어떠한 코인들의 형성 과정에 참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주식은 5일선, 21선, 물론 다른 보조지표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자, 주식의 차트 분석은 저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5일선, 21선을 주식에서 봤다라고 한다면 코인 시장에서는 7일, 30일선 봐야 됩니다.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5일은 뭡니까? 일주일 동안 5일 거래하잖아요. 그래서 5일선 봅니다. 자, 21선 왜 봅니까? 한 달 동안 20일 거래하잖아요. 그래서 21선 봅니다. 자, 근데 코인 시장에서도 똑같이 저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자, 일단 코인 시장은 일주일 내내 열린다? 7일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열립니다. 30일선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접근 방법 먼저 다르게 하시라. 차트를 보는 거 좋지만 차트 자체를 설정을 엉터리로 하고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파악에 있어서 외국인 기관 거래량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큰 손의 거래량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호재와 악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어떠한 호재와 악재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을 잡아야겠구나 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집중해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강의만 잘 따라와도 우리가 거의 가상화폐 준 전문가가 될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시간 기대 더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퀴즈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 퀴즈 다시 내주시면서 힌트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좀 전에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지금 퀴즈 정답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그 가상화폐의 자금 모집 방법은 자, 1번 IPO 주식, 자, 2번 ICO C 코인, 3번 IMF. 네, 요 셋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우리 서성민 전문가의 알찬 유료 방송 3일 체험권을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시장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상화폐 시장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가상화폐 출발이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가 방송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흐름이 조금씩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전반적으로 주요 시장이 빨간불을 켜면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 무슨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분위기가 괜찮아진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가상화폐 시장에 특별한 호재라고 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최근에 7월 1일,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1일 새벽 1시에 비트코인 선물이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이 만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그동안 눌려 있었던 시장이 풀리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의 해지 전략 차원에서 매도 포지션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그 이후로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 무드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해킹 사태를 겪었던 빗썸에서 수수료 무료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펼침으로써 약간 거래를 활성화한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거래소까지 약간 퍼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이끄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비트코인이 6,000달러 딱 지지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더 빠지지 않고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현재 729만 원 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상반기에 50% 넘게 빠졌잖아요. 네네. 하반기는 좀 괜찮을까요? 자, 일단은 하반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비트코인 관련된 ETF가 상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심사 중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ETF가 상장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제도권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규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눌려있던 가상화폐 시장에 어느 정도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호재성 뉴스가 아닌가 싶어요. 최근의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우리가 비트코인 선물, CME 그리고 CBOT 선물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그 직전까지는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가상화폐 가격들이 급등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 자체가 어느 정도는 가상화폐 시장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비트코인 ETF 출시 가능성 이야기가 들리면서 이런 식의 호재가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움직임 눈에 띄는 코인 한번 쭉 봐주실까요? 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상당히 가상화폐 시장이죠.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아까 방송하러 오기 전에는 조금 더 많이 올랐었는데요. 맞아요. 지금 조금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이오스라는 종목이에요. 네. 최근에 보면 이오스가 거래량이 급증하는 측면이 있고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이 BP에 참여를 하는 등 국내에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카르다노라는 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제3세대 가상 통화 중에 하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코인계의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730만 4천 원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0.1% 상승 중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000달러 우리 가격으로 따지면 한 670만 원, 80만 원 정도 가격을 찍어주고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6,000달러는 심리적인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저점 가격대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많이 터져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트론하고 이더리움, 자, 이런 순으로 지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트론도 저가 코인 중에 하나죠. 트론도 43달러대의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더리움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또 언급을 하겠지만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블록체인 관련돼서 기술력 순위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1위였는데 이더리움이 2위로 자리를 내주게 되었어요. 1위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반영된 게 아닐까 싶고요.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발표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는 지금 세계 1위권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이외에 저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래소와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살펴보시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혼조세 보이는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주목할 만한 종목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질문 타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질문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 어떤 질문 들어와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저는 주식만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친구가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가상화폐 투자와 채굴기 투자는 또 다른 건가요? 투자해도 괜찮을지 조언해 주세요. 정말 세상에 다양한 분야의 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채굴기 투자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채굴기 투자 어떤 건가요? 채굴기 투자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가상화폐는 채굴이 가능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가상화폐 채굴을 하려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컴퓨팅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컴퓨팅 능력을 갖춘 기기를 구매하시려면 그 자체가 대당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싸네요. 네, 효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합적으로 펀드식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채굴 업장 하나를 사서 공동구매 같이. 공동구매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네. 채굴기 투자라고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가지 이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실체를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채굴장은 다 중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직접 확인하시지 않는 이상 사진 보고 이게 채굴장이 맞는구나 이걸 확인하실 수가 없는 부분. 그래서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으로는 이더리움과 관련돼서 몇천억대의 채굴 투자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유명 가수를 내세워서 채굴 사기가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겠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채굴은 하면 할수록 채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컴퓨팅 능력이 소요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비용이 점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을 한 코인을 채굴하는데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익성 측면에서 채굴 투자는 지금은 때가 늦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 편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채굴기 투자 혹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접근하기보다는 조금은 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도 바로 받아볼게요. 가상화폐 투자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나 기사에 에어드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주가에서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시장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에어드랍 설명해 주시죠. 자, 에어드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는 공중이고요. 드랍은 떨어뜨렸다는 얘기예요. 공중에서 우리가 그 비행기 같은 거에서 네. 그 보급 물자를 떨어뜨린 걸 원래 에어드랍이라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코인을 갖고 계신 분에 한해서 코인을 떨어뜨려 주는 걸 에어드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주식에서 무상증자라든가 배당과 관련된 측면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는 게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갖고 계신 분에 한해서 그 주식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코인은 약간 다릅니다. A라는 코인을 갖고 있었을 때 B라는 코인을 A라는 코인의 개수에 맞춰서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약간 그다음에 사은품 같은 네, 개념일까요? 그래서 약간 사은품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얘의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인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 측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커뮤니티 내에서 이러한 코인이 쓰인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유명한 코인과 붙여서 얘를 가지고 있으면 얘를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는 측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예전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하드포크가 됐지 않습니까? 하드포크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업데이트를 하는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코인으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네. 하드포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떨어져 나갔을 때를 하드포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드포크가 됐을 때 기존의 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새롭게 생겨난 코인들을 지급하는 과정을 에어드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과정을 에어드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설명 명쾌하게 잘해주시네요.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근데 제가 아무 코인이나 에어드랍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냥 일단 주는 거면 좀 바꿔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 코인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뭐 인증 과정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중하시라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스냅샷을 촬영을 하고 뭐 어디에 가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신원 확인 과정도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검증 안 된 이상한 코인들 공짜로 주니까 좋네 하고 그냥 막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철수 엄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에어드랍이 무상증자와 배당 같은 분야긴 하지만 좀 검증 안 된 코인을 무자비로 좀 에어드랍을 받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더 궁금한 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퀴즈 바로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자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우리 서성민 전문가의 유료 방송 3일 체험권을 드리는데요. 자, 바로 퀴즈 한 번 더 내드리도록 할게요. 퀴즈 한 번 더 주시죠. 네. 다음 중 가상화폐 자금 모집 방법은 자, 1번 IPO, 자, 2번 ICO. 이 C가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3번 IMF. 네. 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퀴즈 맞추면 어떤 메리트 있는지 조금만 더 어필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어떠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투자 대상을 선별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체험하실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검색창에 해주가 검색하시면 해주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다 확인이 되시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기회니까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실전 종목 가지고 돌아올게요. 네, 바로바로 오를 수 있는 종목 추천해드리는 가상화폐 종목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종목 알아보기에 앞서서요. 먼저 지난주 종목부터 AS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지난주에 가지고 오신 종목이 리플이었잖아요. 네네네. 일주일 만에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네,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시장이 오른 부분이 가장 유효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리플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확인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00원이라는 가격은 상당히 잘 지켜주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제가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이라고 설명드린 만큼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규제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얘는 자유롭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리플이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500원대 가격에 사셨더라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고가가 580원까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80원의 수익은 네. 뭐 주식으로 따지면 적겠지만 80원 나누기 500원 하면은 거의 한 16% 이상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인 투자 현명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뭐 주식의 예전의 상한가와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종목은 AS를 해드리자면 자, 익절가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원을 이탈하면 익절하세요. 자, 일단은 540원을 익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540원을 지지해 준다고 하면은 제가 제시해드렸던 640원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610원까지 보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546원인데요. 540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익절하시고요. 한 8%의 수익으로 만족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610원까지 보시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AS 해주셨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리플 540원을 이탈할 경우 익절해 주시고 540원을 지지할 경우 610원까지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조금 더 수익 크게 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요.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주실까요? 네, 제가 많이 소개해 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블록체인 1.0, 블록체인 2.0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장부 기능과 결제 기능을 가진 1세대 가상화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마트 컨트랙트와 그다음에 분산화된 앱을 추구하는 이더리움을 2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세대 가상화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이더리움이 워낙에 처리 속도가 느리고 확장성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들고 일어나서 얘를 개선시키겠다라는 움직임으로 나온 가상화폐들이 제3세대 가상화폐고요. 이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오스라든가 에이다 같은 그러한 가상화폐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이오스를 강조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자,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CEO 자체가 이더리움의 개발에 참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기술력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토큰 민주화를 표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처리 속도가 모든 노드들에 나눠지면 조금 느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21개의 BP를 선발을 해서 이 BP가 뭐냐면 블록 프로듀서입니다. 그래서 블록을 생성하는 21개의 BP를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해서 그러한 그 BP들에게 일임하는 그러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그 BP에 한국 업체들 2개가 포함이 되면서 부각을 받았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는 탈락한 상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오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9,000원대에 자. 분봉으로 보시면요. 네, 30분봉으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30분봉으로 보시면 요 가격대,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냐면
요 부분에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다는 건 세력의 매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큰 손들이 매집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9,000원대의 가격은 지켜줄 거다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이고요. 그다음에 기술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더리움이 중국 정부에서 선정한 블록체인 기술력 1위에서 밀려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누구한테 자리를 내줬을까요? 당연히 이오스입니다. 그래서 이오스에게 1위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인정해준 코인인 만큼 그러한 기술력의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기대감 측면이지만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향후에 어떤 기술력을 통해서 어떠한 미래를 보여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투자하는 관점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게 제 관점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 측면에서 봤을 때 이오스가 가장 유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오스를 그냥 무작정 지금 사세요가 아닙니다. 조금 기다리셨다가 사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자체도 700만 원대에 지켜주는 흐름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두 번째 또 거래량 확인 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에서는 7일선, 31선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7일선 부근이 9,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일선 부근의 반등을 기대하고 9,500원대 매수하시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얼마로 보면 되느냐? 자, 31선까지의 반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분위기긴 하지만 이 분위기가 쭉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계단식 상승을 하는 그러한 부분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31선까지 11,500원까지의 목표가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보면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분할 투자를 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한 번에 들어가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 손절가를 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000원이라는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지만 9,000원은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800원까지 한번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 한 주일 만에 15%라는 높은 수익 가져다 주신 우리 서성민 전문가가요. 이번 주에는 이오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큰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지켜봐 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해주가 퀴즈에 역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우리 강의 잘 들어보신 분들은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화폐의 자금 모집 방법 중에 하나는요, ICO였죠. 이니셜 코인 어퍼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 2번 ICO였습니다. 10분의 당첨자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당첨되신 10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해주가 홈페이지에 또 들어오시면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희 포털 사이트에 해주가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홈페이지가 뜰 겁니다. 거기 들어오시고요.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전문가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사진 옆에 이력이 뜨고요. 그 아래에 무료 채팅창 들어올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라이브 방송 버튼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해주가 1시간 꽉 채워주신 서성민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저희가 또 닥터 수지 전문가를 모시고 알찬 해외 선물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와 꼭 함께 하시면서 알찬 수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